명예퇴직 후 놀고 있는 남편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맞아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켜봐 준다가 그게 평생 가는 사람 봤어요. 배척이 아니고 예. 격려한 그렇죠.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싶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50대 여자가 나가서 할 일은 많습니까? 전 이 여자분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집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아유, 집에 있는 남자 못 봐. 그러니까 대리 기사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예. 사업을 접고 빚의 독촉을 받고 이제면은 그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아내, 어여쁜 아이들 지키고 꾸려나가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전 가장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 멋지시다 진짜. 와 진짜 멋지다. 고민으로 꽉 막혀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파란불을 켜드립니다.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김경란입니다. 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이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다니. 떴습니다. 와, 드디어 이 신세계가 정말 더욱더 환해졌습니다. 연기 경력이 40여 년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배우 김창숙 씨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창숙 씨께서는요, 좀 평소에 신세계 보셨어요? 네,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고민 해결하는 프로라서 가끔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김창숙 씨를 신세계 한 4회, 5회 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 뵀어요. 근데 금보라 씨랑 친하시잖아요. 네네. 딱 지나가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보라 약하다. 하시길래 김창숙 씨가. 보라개는 할 말 안 할 말 너무 다 해서 방송용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드디어 나오셨구나. 아니 진짜 김태훈 씨랑 양재진 씨가 간만에 숨 좀 쉬고 계셨거든요. 네네. 금보라 씨 안 계시다고. 김보라 선배 보내니까 김창숙 선생님 모시나요? 저는 올해 결혼 25년 차 주부고요. 제 남편은 한 중견기업에서 4년 전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오라는 데는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아이템이 있어.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응? 대박날 자신 있다면서 퇴직금을 고스란히 투자해서 치킨집을 오픈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사무실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 사업에 소질이 있겠냐고요. 그러더니 한 번 더 믿어달라고. 다 원상 복구하고 예전처럼 살 수 있다니까. 이번에 진짜야.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 응? 아 이번엔 진짜야. 꼬집을 부려대서 가게까지 냈는데 또 말아먹고 이제 일 좀 해야지 않겠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어디 좀 나가면 안 돼? 나 혼자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나도 편한 줄 알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나이에 어린아들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 저도 미칠 것 같은데요. 남편 말을 믿고 한 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등 떠밀어서라도 일을 하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명예퇴직 후 놀고 있는 남편에 대한 고민입니다. 살해자의 남편은 50대 후반인데요. 4년 전에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일을 그만두니까 본인이 받았던 퇴직금으로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집에 들어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불만이 많으니까 부인이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나가서 좀 일을 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심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현실상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남편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고민에 빠진 그런 사연입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참 뭐 갑갑하고 참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 남편의 자존심을 또 건드리자니 조심스럽고 가만히 어려울 거 있자니 또 없어요. 어렵고. 무조건 일하러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집에 저렇게 있으면 정말 이제 50대 후반 60대 되면 바보 됩니다. 저는요 남자를 정말 차에 비유하고 싶거든요.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잖아요. 차가 비싼 차도 있고 싼 차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달려야지 차거든요. 만약에 차를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으면은 이상하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시동 걸려 그러면 잘 안 되거나 달리다 서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50대 후반 돼갖고 우울증 올 수도 있고 집에서 뭐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 돈을 벌어온 남자가 돈을 안 벌고 있는 건 달려야 될 차가 안 달리는 거다. 그러면 여자는 살림하고 애 낳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더 이상 애 안 낳고 살림 안 하면 여자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죠. 사실 재촉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최소한의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쪽. 근데 말하자면 이제 재촉을 한다 쪽이 아니라 남자의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재촉을 한다는 이야기를 여성들의 날카로운 음성으로 듣는 순간 나가기 싫으네 나. 나 집에 있고 싶네. 정말 남자들 보니까 저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연하여가지고 3살 연하여가지고 제가 키워보니까 남편 키우고 계세요? 근데 보면은 약간 청개구리 심보예요. 설거지 해 하면 안 하고 하지 마. 약간 힘든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혼자 일하면서 오늘 너무 힘들다. 괜찮아 근데 내가 생계 유지할게 이러면 남자들이 혼자 그냥 터득해서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인을 먹여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난 나갈 것 같아 차라리. 이게 1, 2년이 아니. 아니고 지금 4년째예요. 예. 4년째 아무 활동도 안 하니까 이제는 그거를 굳어버릴까 봐 그렇죠. 아내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정말 남편이 제대로 돈을 갖다 줘서 가정 살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왜 그 아랫사람들한테 내가 나가서 일하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처음 그리고 지켜봐 준다가 네. 한 1년, 6개월 정도 봐준다 하지만 그게 평생 가는 사람 봤어요. 평생 놀더라고요. 맞아요. 부인만 일하고. 저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상당히 좀 쑥스럽기는 한데요. 전 이 여자분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아빠가 너무 무능력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10년이 된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막 일을 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기대는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가 세고 이런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겠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을 아예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 남편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도 이렇게 보면 남편이 이제 정년 퇴임해서 이렇게 쉬다 보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여자를 보면서 난 그냥 좀 쉬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해결을 한다면 여자분이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저 잠깐만요. 엄마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정말 조혜련 씨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제 남편이 지금보다 젊었을 때 자발적인 퇴직을 했어요. 자기 사업한다고. 네. 근데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그때. 정말 우유 500ml짜리 가지고 애들 모이 주듯이 이렇게 먹이고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절대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죽여라. 남편이 먹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손에 달렸다. 이걸 제가 정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약사예요, 원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제 남편이 저한테 눈치 많이 봤어요. 저 여자가 가만히 있나 어떡하나. 이제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안 하고 버텼어요. 한 2년? 3년?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 남편이 그냥 무능하게 논 게 아니고 뭔가를 하려고 그냥 쏘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보기가 안쓰러웠지만 끝까지 지금 끝까지 참아야지. 그래서 이제 안 했더니 다행히 이제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예. 학교 졸업하고서는 네. 그때만 해도 취직 자리가 없었어요. 겨우 가는 자리가 뭐 은행이고 그런 것들밖에 없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사더라고요. 아, 약국을 하면 좀 경제로 도움 되겠구나. 남자는 일한다니까. 그래서 좀 꼬셔가지고 손목을 잡았죠. 그때 손목 잡은 것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이제 하면은 평생 편하게 살겠다 해서 샷하면.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약국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남들이 보기에 광 잡았다 그러는데 나는 멍 잡은 거예요. 제가 퇴직금을 다 날려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퇴직금 전도사를 자처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사업하지 마시라고. 왕종근 씨가 몇 개 말아 드셨죠? 세 개. 저는 몇백 번 정도. 근데 굉장히 드문 사업을 과감하게 도전하셨죠. 쓰레기 관련 사업을. 예. 환경. 제가 네. 방송에서 처음 뵀던 게 네. 왕종근 씨께서 퇴직금으로 말아 드신 케이스로 실사례자로 나오셨을 때 처음 뵀었어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선언한다고 이제 해서 사표 내고 나오고 나서 방송 일도 하다 보면은 방송이 또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는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가장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업도 하기 전에 집에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지. 바보가 돼 있어요. 내가 할 일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난 방송 안 하면 난 굶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봐, 당신 방송 다 떨어지고 잘난 척하지 잘 됐다. 이러면 이제 점점 사람이 작아지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신은 그런 꼴이 안 어울린다. 제발 내 앞에서 약하고 고민하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정 당신이 이제 벌이가 끝나면 내가 나갈게. 내가 벌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두고두고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의 좋은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재촉이 아니고 예. 격려한 거. 그렇죠.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참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여자들이 훨씬 수입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네. 근데 정말 영리한 아내들은 남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퇴근하고 개척을 하면은 대박을 치려고 그러는데 대박이 아니고 쪽박을 차게 돼요. 저도 이제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이 하이에나들이 세상이 우글우글 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에 밀어서 내뜨려 봐야 뭔가 돌아올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 좀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이 프로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 신기해. 백수가 되셨는데 아버지가요? 80년부터 되셨어요. 80년. 1980년. 네, 1980년. 와, 연세가 33년. 저희 아버지 지금 올해 80이세요. 그러니까 50 정도 그때부터 이제 백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한때는 저희 식구가 7 식구인데요. 다 백수였어요, 7 식구가.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백수의 왕. 그럼 백수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진행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그때 백수였지만 그냥 백수로 있었던 게 잘했던 것 같다. 잘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집도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사는 집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는 집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도 내가 그래도 그때까지 벌어놓은 재산을 그 백수였기 때문에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내가 뭔가 딴 걸 했으면 이것마저 잃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인은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생각만 하지 이게 거꾸로 돈을 더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때는 저 장 변호사 그때는 그때 그 상황이 맞으니까 그 아버님의 선택이 맞았을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좀 편하려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일단 남자가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 된다고. 이게 한번 물 빠지면요. 이거 다시 한번 노 짓기 힘들어요. 그럼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맞아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74살까지 돈을 버셨어요.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물론 이제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이시겠지만 야 이제 니네 아버지 어디 갖다 쓰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호탕하시고 굉장히 넉살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야 아버지가 70평생을 돈을 버는데도 네 엄마 저렇게 구박한다? 하면서 별로 그것을 신경 안 쓰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게 저희도 다 컸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제 주변에서 그런 가정을 몇 번 봤는데 남편이 소심한 성격 혹은 그렇게 쾌활한 성격이 아닐 때 심지어 자기가 원치 않게 일을 쉬게 됐을 상황이 됐을 때 옆 사람이 그런 말 한두 마디 던졌을 때 너무너무 억울해요.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기능이 갑자기 섰다라고 해서 퇴물 취급을 당할 때 남자의 입장이라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태훈 씨 거기에 처음에는 억울하고 뭐 힘들고 내가 이렇게 퇴물 취급 당하나 뭐 진짜 울분도 터지지만 그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이어지면 적응돼. 익숙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먹고 살게 되고 이거에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저기 남자들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데요. 남자들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데 아내 돈으로 사는 남자가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전 바보 같은 여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상달 선생님은 그거 약국 열었으면 하셨나요? 제 주위에